2년 전 오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가 장애인 등급제와 의무부양제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등급제는 없앨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 2년 동안이나 없애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해왔다고 하는 이 장애인 등급제 그리고 부양의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장애인 등급제를 보면은 장애인들을 의학적인 기준만으로 등급을 매겨서 복지 서비스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또 2중, 3중으로 복합적인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부양의무제의 경우는 빈곤층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계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또 어떤 기준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기초생계비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바로 이 제도를 없애라고 광화문 사거리 지하보도에서 지난 2년 동안 농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 농성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한 가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이거는 올해 정부가 올 초에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2016년부터 종합판정체계를 적용하기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연대는 오늘 농성 2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장애인연금을 월 20만 원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이 될 텐데요. 오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 푸시업이라고 있어요. 예. 네, 이곳이 본사가 슈퍼 갑질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 푸시업의 가맹본부 본사라고 하는데 본사인데요. 본사가 퇴폐성 광고를 제작하고 그 제작비에, 광고 제작비의 50%를 기존의 가맹점들에게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가맹점들의 사전 동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이 그냥 광고를 일방적으로 만들고 그렇지만 비용은 가맹점들에게 부담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비용 부담도 부담이지만 가맹점들이 이 광고 때문에 마치 거기가 퇴폐업소인 것처럼 오해받는 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참석자들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가맹점 사이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 푸시업 경우에는 매우 좁다고 하더군요. 예, 겨우 10m입니다. 이것도 네. 본사 슈퍼갑질 중에 하나로 오늘 소개된 부분입니다. 본사는 10m 영업지역 설정이라는 계약 조건을 가맹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업지역 설정이라는 것은 일정 구간 내에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와 제과점 같은 경우는 500m가 있고요. 또 피자 같은 경우는 같은 피자 업체가 1500m 안에는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푸시업의 경우는 겨우 10m인데요. 사실 이렇다면은 영업지역 설정의 취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비웃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오늘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하면서 푸시업 가맹본부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이라고 하더군요. 국내에서도 이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말로 풀자면 양동이 속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자 뭐 이런 건데요. 루게릭병이라고 온몸이 마비되는 신경계 질환 환자, 이 사람들을 돕지 않은 모금 운동이 바로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는 양동이에 담긴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다음 이걸 할 사람들 3사람을 지목하는 그런 건데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리면 나머지 3명 지목받은 사람들이 24시간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100,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기부해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얼음물도 뒤집어 쓰고 기부금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돼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했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최근에 상륙해서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얼음물이에요? 예, 얼음물을 뒤집었을 때 느끼는 피부의 느낌, 이게 루게릭병의 고통을 그나마 좀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음물을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 하고 있고, 어제는 두산의 박용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아들에 부어주는 얼음물을 맞았습니다. 희귀병 환자를 돕는 거니까 뭐 많이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좀 너무 재미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홍보 쪽으로 흐르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는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오늘 했고요. 또 김무성 대표도 내일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한다 이런 기사가 일단 났습니다. 그런데 희귀병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세월호 특별법의 교착 상황, 여기에도 좀 여당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희재 씨 소송 관련 기사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 김미화 씨가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변희재 씨가 패소를 했더군요. 예, 변희재 씨는 오래전부터 김미화 씨에 대해서 친노 종북 좌파다 이렇게 비방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참다 못한 김미화 씨가 지난 1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고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는 800만 원, 그리고 변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라는 회사는 500만 원, 이렇게 총 1,300만 원을 김미화 씨한테 지급해라 라고 하면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변 씨가 앞으로도 이렇게 근거 없는 종북몰이를 계속할 경우에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산사태, 예. 여기 한국인 피해자가 확인됐군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75살 한국인 안모 씨인데요. 토사에 파묻혀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아내 72살 정모 씨는 다행히 구조가 돼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 부부는 특별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히로시마 산사태로 사망자는 현재까지 39명, 실종자는 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골프 때문에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예. 이번에는 바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휴가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다는 말씀 제가 어제 드렸었는데, 어제 저녁에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로 잠깐 왔다가 다시 휴가지로 떠나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폭우는 그쳤지만 지금 실종자 구조, 또 복구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휴가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왕 내외가 자기들은 휴가를 취소한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베 총리가 부랴부랴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것은 여론이 아니라 일왕을 의식한 행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